자, 이번에는 43회 37번 문제. 자,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은 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실질적 문제는 A의 개수가 1일 때 나머지 개수들 값을 바르게 찾으시오 하고 있어요. 요거 뭐 1 이렇게 우선 먼저 알려줘 놨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 이런 게 되나요? 얘가 1이라면 여기 산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미정계수법 이런 거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산화원원 반쪽 반응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서 산화원원 반쪽 반응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산화수 변화만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보여줄게요. 현재 우선 수소부터 산화수 변화인지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는 플러스 1, 여기 있는 수소도 플러스 1. 그렇다면 수소는 산화원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여기 바로 찾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i는 i 3개가 마이너스니까는 평균 산화수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i 마스가 i3 마스 이와 같이 되는 게 얘가 바로 뭐다?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산화예요. 그러면서 산화는 이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오존에 있는 산소 O3니까 O3의 제로니까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제로겠네 하면서 제로. 그 다음에 O2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산소 제로라고. 그렇다면 O3가 O2로 가는 거 얘는 산화원이 아니네요. 그쵸? 아니니까 얘는 쓸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OH-의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오존에서 OH-일 때 그때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이 환원이다. 이게 환원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 마이너스 2에서 여기는 산소 제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건 산화. 산화. 어? 자, 그러면 현재 산화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쵸? 산화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 산화는 안 되고 요 환원 요거를 묶어야겠네. 요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넣으면 그러면 이걸로 개수 맞추기 하면 된더라. 뭐 산화수 변화 가지고 개수 맞춘다. 뭐 하려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산소 어쩔 거야, 이 산소 어쩔 거예요. 그쵸? 이 산소가 문제죠. 그쵸? 자, 그러니 단순히 산화수 변화만 가지고 이동된 전자 개수 찾고 그걸로부터 개수 찾고 하는 이러한 편법은 여기서는 쓰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원칙대로 가야 돼요. 원칙대로 뭐로 가야 된다. 산화는 반쪽 반응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와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게 있죠. 우리 처음에 제가 O3는 자, 요게 바꿨잖아. 제로니까 얘 산소의 산화수 제로네 이렇게 찾은 거, 이것은 사실 평균 산화수예요. 평균 산화수로 산소 3개가 진짜로 다 0이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요. 원소도 아니잖아요. 그쵸? 기준 속이 원소, 호돈소 물질, 이거는 제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존은 좀 특이한 놈으로 생김새도 이렇게 생긴 거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형식이잖아. 자, 이렇게 생긴 놈으로, 자, 얘 산화수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서 산화수 찾자면서 여기 공유결합을 전자쌍으로 좀 표기를 해보면, 전자쌍 왼쪽엔 두 쌍, 오른쪽은 한 쌍, 이와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자, 산소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분자 구조 가지고 산화수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산소 동일하니까 공유 전체는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여기도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들을 나눠 갖기를 이렇게 나눠 갖고요. 그런 다음 이 산소부터 산화수 찾아보자면서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제로예요. 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산소, 위쪽에 있는 산소, 가운데 중심 원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얼마예요,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자, 평균 산화수가 제로인 거지. 제로 맞죠? 0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플러스 1 하나니까 합하면 제로. 나누기 3 해봤자 0. 그래서 평균 산화수가 제로인 거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O2에는 O는 반드시 0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환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산소 마이너스가 O2로 환원되는 거다. 얘를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자, 이런 식으로 잡아야 산화원은 반쪽 반응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OH- 이런 애들은 그냥 염기성 조건에서 실험했으니까 OH- 있고 물 있는 거, 이거다. 이렇게 물속에서 반응가는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산화원 되는 물질은 누구다? 오존과 O2. 이게 세트고, I-, I3-가 세트다. 이렇게 확정이 될 거예요. 알았죠?
확정되고 그런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인제 산화수 변화 가지고 또 전차수 찾고 이런 편법 쓰지 마세요. 아셨죠? 편법 쓰는 문제인지 안 쓰면 안 되는 문제인지 사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좀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화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반쪽 반응 딴 생각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고요, 원칙대로. 그래서 원칙대로 가서 오존이 현재 누구로? 현재 산소로 얘는 환원해야 된다. 환원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화는 I 마이너스가 누구로? I3 마이너스로 산화인 거다. 이렇게 반쪽 반을 쪼개 놓고 그런 다음에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아래 거가 먼저 쉬우니까 아래 거부터 해 보면 왼쪽에다가 I 마스에다 3만 곱해주면 I 3개 오른쪽도 3개 맞춰졌고 그러면 오른쪽에다 전자 2개 넣어주면 전화 균형 또 맞게 되죠. 자 됐고요. 그다음 위에 거 환원은 왼쪽에 산소 3개 오른쪽에 산소 2개니까 여기다 2분의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산화는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산소수는 누구로 맞춰준다? 부족한 산소수는 물로 맞춰준다. 물이요. 물로 넣어주는 거 이렇게. 역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자, 물 하나 넣어주는 순간 왼쪽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2개 H 플러스. 그런 다음에 2개 전자. 이렇게 하면 균형 맞추기 더 완성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전자가 플러스,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제로 될까? 플러스 1에서 제로 된다? 그러면, 산화수가, 이동된 전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더 아니잖아요. 그쵸? 상당히 좀, 상당히 예상도 못했던 2개의 전자. 이와 같이 확인됐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선 산성 쪽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맞춰주면 최종 그대로 더해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그러면서 오존이 얘가 3개 I-랑 그리고 2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산소 하나와 I3 마이너스 하나, 그 다음에 물 하나. 우선 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현재 여기는 무슨 조건? 염기성 조건에서 실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기성 조건을 바꿔주자면서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OH 맛을 넣어주자. 그러면 여기는 H 플러스와 OH 마스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 되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물 하나와 왼쪽에 있는 물 하나가 약분돼 가지고 최종 반응식은 오존 하나가 얘가 3개 I 마스랑 그다음에 한 개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I3 마이너스 하나와 그다음에 2개 OH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 개수 여기 1이라는 거 A 개수 1. 그다음에 B는 I의 개수가 B죠? 그다음에 물의 개수 1, 얘가 C가 되는 거고요. 산소 O2의 개수 1이 바로 D가 되고 1이 또 E가 되고요. 그다음에 F, 2가 바로 얘가 F. 그러면 E와 F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각각은 1과 2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요. 됐죠? 꼼수술을 하지 말고요.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자, 사실상 킬러급 문제인데 자, 꼼수술을 하지 마시고요. 원칙대로 푼다. 자, 이거를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자꾸 그냥 이 개수 맞추기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들이 알려주는 다른 선생 알려주는 꼼수 쓰려는데 솔직히 완전 비추예요. 완전 비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그런 꼼수 쓰면 틀리는 문제를 어쩌다 보니 내버려. 그러면서 그때 당하면 얼마나 배 아파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진짜 킬러 문제는 아닌데. 원칙대로만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원칙 좀 강조하면서 답은 2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43회 3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철의 부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철의 부식에 관련된 걸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철의 부식은 산소가 없을 때하고 산소가 존재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물속에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가 없을 때는 철은 전체 반응식으로 보면 되죠. 철은 현재 어디까지? 철 플러스 이가까지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은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하면서 산소가 없으면 아무래도 철의 부식은 느리게 된다. 그러면 철의 부식을 막고자 한다면 산소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자, 우선 산소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가 존재할 때는 총 2차에 걸쳐 일어나는데 즉 철은 제일 먼저 1차로 산화돼 가지고 철 플러스 이가가 되고 그 다음 이 철 플러스 이가가 최종 2차 산화를 또 일으켜 가지고 철 플러스 삼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1차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응을 가지고 올게요.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철이 산소와 반응해 가지고 철 플러스 이가로 이와 같이 1차, 그 다음에 2차 때는 그 방금 위에서 만들어진 철 플러스 이가가 또 산소와 반응해서 최종 이것이 바로 녹이에요. Fe2O3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몇 개 붙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녹이라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녹. 자, 이게 바로 산소 존재할 때
알았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서 이 산소가 존재할 때 이때는 아무래도 산소가 없을 때보다 굉장히 빠른 산화가 일어난다. 위에 거보다 빠른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게 중요해요. 산소 없을 때 여기 보시면 생성물로 OH-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 조건에서 산성 조건에서 만약 자 산소는 없지만 산성 조건이다. 그러면 이 OH- 중화되면서 사라지면 평형은 오른쪽으로 즉 산성 조건이면 산의 부식이 뭐 하겠어요? 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된다 할 테고 그다음에 자 산소 존재할 때는 자 현재 여기 보시면 1단계 때는 H 플러스 자 요 H 플러스 얘가 반응물로 작용해요. 자 그런데 2단계 때 보시면 2차 때 보면은 2차 때 마지막에 H 플러스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계수 여기 두 개 철 플러스니까 두 개니까 여기도 둘로 맞춘다고 치면 이렇게 둘로 맞춘다 치면 정확하게 4개가 소모되었다가 4개가 다시 나와요. 즉 산소가 존재할 때는 H 플러스 이 얘가 뭘로 작용되냐면 촉매로 작동돼요. 촉매로 작동돼 가지고 역시 H 플러스의 농도 높다. H 플러스의 농도 높다. 즉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철의 부식이 철의 부식은 뭐하더라? 철의 부식은 촉진되더라. 커지더라.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신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시 돌아와서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번 용존산소가 제거된 순수한 물 속에 넣는다. 자 부식은 일어나긴 하겠지만 매우 느린 반응 느린 속도로 일어나니까 부식을 막는 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니은번 표면에 페인트를 칠한다.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라든가 또는 산소에 접촉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식 못하게 막겠죠. 그래서 실제로 페인트 칠해 놓잖아요 열심히. 그쵸? 자 그다음에 디귿번 철 막대에 쇠 막대에 구리 덩어리를 접합시킨다. 현재 구리와 철을 보면 산화 순서는 철하고 그다음에 구리 중에 철이 더 높은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리를 붙여 놓으면 이때는 오히려 구리 어 오히려 '구리는 아무 의미 없다. 부식은 잘 일어난다.' 하면서 좋지 않은 방법이죠. 얘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아연을 붙여 놓는다 하면 아연은 철보다 산화가 더 잘 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징크 하면서. 따라서 이때는 아연을 붙여 놓으면 뭐 전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뭐 전자가 나가서 산화되고 이럴 때 누가 먼저 산화된다? 바로 징크가 먼저 산화된다. 반대로 철은 환원 일어나려 하겠죠. 환원 일어나려 한다. 즉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식이라는 게 바로 철의 산화인데 철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아연 덩어리 접합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 강한 산을 접촉시킨다. 좀 전에 제가 산이 촉매다 또는 산성 조건이면 철의 부식, 물속이라도 철의 부식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 강산을 가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이번에는 44회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산화는 적정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알코올 농도를 알아내는 게 목표래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를 C+4가로 적정했다는데 보통은 개수 맞추기부터 시킨 다음에 농도 찾아라 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개수를 다 알려줬죠. 개수를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바로 개수 가지고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에탄올을 현재 누구로 얘로 적정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이 두 개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 없고요. 양론계산선 요 둘만 있으면 되죠. 요 개수 두 개만. 그래서 자 그들만 따로 딱 가져오면 C2H5OH 이 얘가 12개의 C 플러스 사카랑 반응한다면서 자 여기 에탄올 농도를 X몰 농도로 합시다. 그런 다음에 얼마 준비했네요. 지금 10m 준비해놨죠? 이거 10m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사카 1.2몰 농도짜리 10m가 사용되었대요. 1.2몰 농도짜리가 10ml. 자 그러면 바로 요 게임 오버죠. 바로 뭐 반응비가 1대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제가 알려준 방법. 자, 이 값에다가 여기 바로 곱한 거 그러면 얼마인가요? 12죠. 거기다가 곱하기 자신의 개수 나눠주고 상대 개수 1은 곱해준 게 바로 얘랑 똑같다.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요. 10 곱하기 x 값은 얘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 10 약분되고 1점 약분되고 하면 최종 x는 얼마? x는 0.1 몰롱도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45의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갈반전지를 만들면서, 화학전지를 만들면서 산화환원을 알려주고, 산화전구 누군지, 환원전구 누군지 알려줬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최종 표준환전지가 가장 큰 금속을 찾아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갈반전지에서
환원전극과 산화전극 우리 어떻게 찾죠? 이것은 표준환원전을 이용해서 표준환원전이가 큰 것이 환원전극, 작은 게 산화전극이죠. 자, 그를 이용하면 첫 번째 A와 B를 구성한 거에서 A가 환원전극이고 B가 산화전극이니까 A가 표준환원전이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A와 E를 이용해서는 E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D와 B를 썼을 땐 B가 더 크고요. E와 C를 이용해서는 C가 더 크다. 이와 같은 순서. 자, 그러면 우선 A보다 E가 더 크다 됐고, E보다 또 C가 더 크다 됐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작은데, 자, A 우선 해놓고 B는 더 작은데 B보다 또 D가 더 작다 됐고요. 그쵸? 그래서 D가 산화전극 된 거고요. A보다 E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 의하면 E보다도 C가 표준환전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면 표준환전이 가장 큰 금속은 누구다? C다 해서 답은 3번 됐네요. 됐죠? 갈바전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찾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45회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산화하는 개수 맞추기를 한 다음에 C와 개수의 P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먼저 산소나 수소가 산화원에 참여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소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러면 이 문제는 다행히 수소나 산소가 산화원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망가는 플러스 2에서 건너가서는 플러스 7로 산화됐고요. 자, 그러면 산화 바로 찾았죠? 산화는 망간 플러스 이가가 누가 된다? 멀찌감치 띄워놓고 망간 5% 마이너스 일가. 자, 그 다음에 PI는 여기 PI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짜리가 3개인데 바깥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넘어가서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환원이다 하면서 PI O3 마이너스는 누가 되고 있죠? PI 플러스 3가. 자, 됐고, 그 다음에 각각 반쪽반을 완성시켜 볼까요? 위에 거부터 망간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산소 오른쪽에 4개, 왼쪽에 없으니까 4개의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건너편은 8개 H 플러스 넣어주면, 우선 원자는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전화균형, 화살표 왼쪽은 플러스 2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8개니까 플러스 7.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5개의 전자 넣어준 완성.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환원 같은 경우는 PI 하나씩 됐고 산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없으니까 3개의 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H 6개니까 건너편에 6개 H 플러스 그리고 전화균형 하면 플러스 5고 건너편에 플러스 3이니까 전자 2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쪽 반은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는 5개의 전자, 아래는 2개의 전자니까 위에는 곱하기 2를 하고, 그러면 2, 그 다음에 8, 2개, 16개, 10개, 안에는 곱하기 5를 하면 5, 6, 5, 30, 그 다음에 여기 10, 그 다음에 5개, 15개.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를 소거대 더한다면 전자 소거 되고요. 물 여기 8개 약분되면서 여기 몇 개 남네요. 7개 남고요. H 플러스 16개 모두 소거되면서 몇 개 남죠? 14개 남네요. 그러면 다 더해주면 그러면 망간 플러스 이가는 개수가 2고요. 그 다음에 PiO3 마이너스는 5이고요. H 플러스는 14개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 2개고요. Pi 플러스 3가 5개, 물은 7개. 됐죠? 그러면 C는 얼마인가요? C는 14고 C는 14. 그 다음에 나누기 A는 얼마? 2. 그러면 얼마? 값은 7 해서 답은 4번 됐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반쪽반으로 풀기를 바랄게요.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46회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크롬산 이온으로 철 이온을 적정하는 산화 방식이다 한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개수도 찾아라 하고 있으니까 개수 맞추기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수소나 산소부터 수소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참여하지 않았고요. 산화원에 산소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참여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산화원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서 크롬은 여기서는 플러스 6이고요. 건너편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얘는 환원된 거네요. 그쵸? 그러면서 환원 반쪽 반응은 Cr2O7-2가가 멀점치 띄워놓고 크롬 플러스 3가 된다. 하면서 바로 이거 맞춰주기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크롬 2개, 오른쪽도 2개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7개 물 넣어주면서 건너편에 14개 H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에 전하는 플러스 6이고, 왼쪽은 플러스 10이니까 왼쪽에 6개 전자. 그러면 환원 반쪽 반은 완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 철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됐으니까 산화전극이죠. 산화 반응이죠.
철 플러스 이가가 철 플러스 3가 됐다. 그러면 바로 얘는 반쪽 반응 어렵지 않게 바로 오른쪽에 전자 하나 됐네요. 그런 다음 위에 전자 6개고 아래는 하나니까 6을 곱하면서 2씩을 더해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전체 반응식은 Cr2O7-2가 한 개가 얘가 6개의 철 플러스 이가랑 그리고 14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최종 2개의 크롬 플러스 3가와 6개의 철 플러스 3가 그리고 7개의 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 맞추기 끝났고요. 그런 다음 현재 CR2O7 마이너스이가는 자, 옳은 거를 고르래요. 그러면서 CR2O7 마이너스이가 얘는 환원되고 있으니까 자신은 환원되고 있고 남을 산화시키고 있으니까 얘는 산화제가 되죠. 자, 제자나 력자가 뒤에 붙으면 반대의 반응이 자신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CR2O3 마이너스이가 중컴산 이유는 산화제고 그 다음에 철 플러스니까 이것은 현재 산화되고 있으니까 얘는 환원제, 남을 환원시킨다면서 환원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기, 2번 보기 서로 바뀌었죠, 그쵸? 틀렸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산화원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C와 D, C는 크롬 플러스 3가의 개수 2고요. 그 다음에 D는 철 플러스 3가의 개수 6. 그러면 1대 3이다면서 4번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P. A는 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4. 합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20이죠? 그 다음에 C는 2였고요. D는 6이었고요. E는 7. 그럼 합은 얼마예요? 합은 8 플러스 7에서 15. 따라서 앞에 값은 작다라 크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간단한 계수 균형만 맞추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보기만 산화환원제 이런 거 물었지.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48의 17번 문제로 이 문제는 염 수용의 전기분해죠. 현재 전극은 백근장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에 들어있는 즉 이온과 그 다음에 또는 물이 전기분해되는 그러한 염 수용의 전기분해예요. 자, 그러면서 전기분해 해석을 한다 하면 마이너스에서 전자 출구에서 들어가면서 여기는 우선 마이너스 극이고 그 다음에 우선 전자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환원될 때 표준 환전이가 큰 순서로 환원된다. 이거 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플러스 연결됐기 때문에 플러스 극이며 그 다음에 전자는 다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끌려오고 음이온과 그 다음에 물 중에 여기서는 표준환전이가 산화도 일어나야 되니까 표준환전이가 작은 순서로 산화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이 얘기를 안 했네.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그 다음에 물 중에 둘 중에 경쟁되는 거죠. 둘 중에 표준전이가 양이온들과 물 중에 표준전이가 큰 순서로 환원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ASO 퍼슘액을 전기분해할 때는 현재 A 플러스 이가네요. 지금 A 플러스 이가가 마이너스에서 현재 여기서 환원이 일어나는데 A 플러스 이가가 환원돼서 A가 얻어진대요. 그 얘기는 A에 대한 물의 표준 환원전이보다 크다. 그러면 표준 환전이 물보다 좀 약간 좀 띄워놓죠. 물보다 현재 A 플러스 이가가 더 크다. 우선 이와 같은 게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산화 누가 일어나냐 음이온 SO 포마스 이가와 그 다음에 물 중에 누가 일어나냐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음이온의 활동도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하셨죠. 음이온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전이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순서 외우고 다니는 게 좋더라 하면서 음이온 활동도 앞에서 한번 했었죠. 음이온의 활동도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죠? I-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Br-, 그 다음에는 Cl-, 그 다음에 물 그리고 그 뒤로는 F-, 황산음이온, 탄산음이온 마이너스 이까죠. 그 다음에 질산음이온, 뭐 오크라산음이온 등등등등 산소산의 음이온들. 자, 이러한 순서. 그리고 왼쪽 갈수록 I-로 갈수록 누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환원이 잘 돼. 환원이래. 산화가. 환원 맞죠? 환원이 아니라 산화죠, 산화. 산화가 잘 돼. 산화가 잘 됨. 음이온의 산화가 잘 됨. 이렇게. 자, 그러면서 현재 A 플러스 SO4 마이너스 이가와 물이 경쟁할 건데 이제 플러스극에서는 음이온인 SO4 마이너스 이가와
SO4 마이너스 이가와 물이 경쟁할 건데 누가 이기죠? 물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전기분해되면 얘가 플러스에서 전기분해되면 누가 산화된다?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0으로 산화된다. 그러면서 O2와 그리고 H 플러스를 생성시킨다.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는 누가 되겠어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O2, 산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Cl 했더니 B 플러스와 CL 마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는 B 플러스와 그 다음에 물이 B 플러스와 물이 경쟁할 텐데 B 플러스와 물이 경쟁할 텐데 현재 H2가 현재 얻어졌대요. 그 얘기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환전이 B 플러스와 물 중에는 B 플러스가 더 작다, 물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L 마스 좀 전에 음이온 활동도 보면 물과 CL 마스 경쟁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CL 마스 이겨서 CL2 확인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2SO4 수용을 전기분해한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방금 여기 B 플러스는 물보다 표준환전이 작다 했으니까 H2 나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SO4는 아까 음이온 활동돼서 물보다 현재 활동도 작다, 즉 산화가 잘 안 된다 하면 산소 얻어진다 했었죠. 그러면서 가에 들어가면 산소 딱 확인 사살까지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 누군지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양이온들의 표준화 전위까지 찾아내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 문제 해석 다 됐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서 기억번부터 가는 산소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표준환전이 A와 B 중 누가 더 크다? 아까 A가 더 크댔었죠? A가 더 크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BCl2로 전기분해하면 B는 얻어질 수 없었죠? B는 얻어질 수 없고 Cl은 Cl2 CL2하고 그 다음에 B는 얻어지지 않으면서 누가 H2 H2가 나올 때는 자 H2가 얻어질 때는 즉 물이 전기분해 환원 반응 한다 치면 물 두 분자가 전자 두 개 얻어서 H2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OH 마이너스 하면서 OH 마이너스도 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성물은 사실상 H2 가스와 수용에 남아있는 OH 마이너스.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높아질 테니까 pH는 뭐 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디귿도 맞았네요. 자, 요거 디귿번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물을 전기분하면서 마이너스 극, 즉 환원이 될 때는 수소와 OH 마스 같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산화전극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에서 산화될 때는 산소 기체와 H 플러스 같이 얻어진다. 이렇게 꼭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기를 바랄게요. 알았죠? 이거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49회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균형 맞추기 한 다음에 반응물 쪽의 개수합과 생성물 쪽의 개수합의 비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수소나 산소, 산화수 변한다 보면 모든 수소는 플러스 1, 모든 산소는 마이너스 1로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는 질소와 AS만 변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지수는 플러스 5고요. 뒤에 있는 지수는 플러스 2. 그러면 환원이죠. 그쵸? 그러면서 환원 반쪽 반응식 HNO3가 누가 되고 있다? NO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반쪽 반응 맞춰보죠. 질소나 질소나 됐고 산소 3개 오른쪽은 없으니까 2개의 물 분자 넣어주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4개의 H인데 왼쪽 하나밖에 없으니까 3개의 H 플러스. 그런 다음 3개의 전자 넣어주면 바로 자연스럽게 전화균형도 만족됐죠? 자,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은 H3ASO3가 누가 되더라? H3ASO4 되더라. 그러면서 AS 하나씩 됐고 산소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개니까 물 분자 하나 왼쪽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반대 왼쪽에 H 플러스가 5개 됐으니까 오른쪽에 2개 H 플러스 넣어주고 그리고 2개 전자 넣어주면 균형 맞추기 다 됐네요. 그런 다음 위에는 전자 3개 아래는 전자 2개니까 위에는 3을 곱하고 아래는 거꾸로 합했네요. 위에는 2를 곱하고 아래는 3을 곱하자. 그러면 위에 거 2, 그 다음에 6, 여기 2, 6, 그 다음에 2, 얘는 4, 아래는 3, 3, 3, 6, 6. 이 상태로 더해주면 6개의 전자, 6개의 전자 약분되고요. H 플러스도 6개, 6개 약분돼요. 그러면 최종 맞춰진 개수는 2개의 HNO3가 이 애가 3개의 H3ASO3와 자, 물도 약분되네요. 그렇죠? 물도 이거 약분하면 여기 하나 남네요. 자, 이렇게 반응하면 둘이 반응하면 2개의 NO와 그다음에 3개의 H3ASO4와 그리고 물 분자 하나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개수합
2와 3 해서 5고 오른쪽 생성물쪽은 2, 3, 1 해서 6. 그래서 답은 5 대 6, 5번 되겠네요. 됐죠? 균형 맞추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됐어요. 자, 이번 문제는 50회 19번 문제로 갈바니 전지에 관련된 그런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갈바니 전지 해석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 갈바니 전지 해석 요령,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자, 1단계 산화환원을 각각 찾아라. 어떻게 찾죠? 표준 전위가 큰 애가 환원전극, 작은 애가 산화전극. 자, 표준 환원전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선 그림이 나온다면 염다리 기점으로 왼쪽은 무조건 산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 그림 같은 데서는 꼭 정해진 게 없어요. 하지만 선 표시법에선 정해져 있죠. 이런 방법으로 산화원을 이제 제1단계 찾아내고, 제2단계 산화원을 찾았으면 제2단계는 레독스 방식을 완성시킨다. 그 다음에 제3단계는 표준전위 구하는 거죠. 표준전위는 환원전극의 표준전위 마이너스 산화전극의 표준전위. 그 다음에 마지막 제4단계는 내런스식으로 전지압, 주어진 농도를 가지고 전지압 구한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순서대로 시작해 볼까요? 현재 왼쪽은 징크에 징크 플러스 이가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구리에 구리 플러스 이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징크에 징크 플러스 이가 표준전이 마이너스 0.76 이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필요한가요? 지금 CU 플러스 이가가 전자 두 개 얻어서 C로 갈 때 그때 표준 환원전이 이게 또 알아야 우리는 누가 산하고 누가 환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여기 데이터는 구리 플러스 일가가 구리로 갈 때, 구리 플러스 일가가 구리 플러스 일가로 갈 때, 그때 표준전이만 나와 있어요. 즉, 이 반쪽 반응의 표준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 여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거죠. 그렇죠? 바로 뭔가요? 두 반쪽 반을 이용해서 새로운 반쪽 반응의 표준전이 구하기 이거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옆으로 좀 옮겨가지고 요 얘기 옆에 옮겨서 이렇게 따로 풀이 한번 해본다고 치면 현재 두 개의 정보 주어진 거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반응은 플러스 일가가 제로로 플러스 일가가 전자 얻어서 구리로 갈 때 그때 표준전이 1번이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이가가 플러스 일가로 구리 플러스 이가가 전자 하나 얻어서 플러스 일가로 그때 표준전이 2번 할게요. 그런 다음 이 둘을 더하기 빼기 해서 아래 반응의 표준전이 구하자라는 문제.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깁스너지 바꾼 다음에 이들의 깁스너지 델타 G 1 제로, 델타 G 2 제로. 자, 이렇게 깁스너지 바꾸고 마지막 것도 델타 G 3 제로 이렇게 깁스너지 바꾸고 왜? 요 기전적이라는 것은 얘는 세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기 함수, 세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즉 햇세 법칙을 쓰지 못한다. 자, 그래서 깁스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주면 그 구리 플러스 일가가 약분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식. 그렇다면 3번 반응의 깁스에너지 우리가 고르는 반응의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1번 깁스에너지 플러스 2번 깁스에너지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깁스에너지 이것은 자 3번부터 보면 전자 두 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패러데이 상수의 우리가 고르는 표준전위 그 다음에 1번 깁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관련됐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F의 2원 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전자 하나 관련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F의 2, 2 제로 이와 같이 됐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약분시키고요. F도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2 넘겨준다고 치면 그러면 최종 우리가 고르는 표준전위는 어떻게 되더라? 2분의 1 가로 열고 2, 1 제로 플러스 2, 2 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없던 개수가 갑자기 나오게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또 하나 제가 쉽게 푸는 법도 하나 알려드렸죠. 바로 뭔가요? 우선 햇세 법칙도 풀어라. 그러면 3번 기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르는 표준 기전력 이것은 1번 1번 기전력과 그다음에 2번 표준전이 우선 합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표준전에다가 요 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끝나더라 하면서 1번과 2번은 전자 하나였으니까 각각 1을 곱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서는 전자가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 1을 곱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표준전이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요 2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원칙대로 푼 거랑 똑같은 결과. 그래서 이 편법 써도 괜찮아졌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 알려준 표준전위 값을 각각 대입하면 2원제로 0.52, 2투제로 0.16, 그러면 합은 0.68 나누기 하면 표준전이 얼마? 0.34V.
플러스 0.34V. 그러면 징크보다 Cu 플러스 이가가 전자 두 개 얻어서 Cu로 환원될 때 그때 표준 전위는 0.34V로 징크보다 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리 전극은 환원 전극이 되고 그 다음에 징크 전극은 산화 전극. 그러면서 전자는 여기서 출발한다. 징크 전극이 마이너스 극, 구리 전극은 전자가 들어온다. 플러스 극. 이와 같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산화원을 찾았고, 그런 다음에 레독스 반응식 제2단계 레독스 반응식을 완성시킨다면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이 식을 이용해서 레독스 반응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첫 번째 구리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징크는 산화 반응, 역 반응. 그러면 레독스 반응식은 Cu 플러스 이가가 징크랑 반응하여 Cu랑 그 다음에 징크 플러스 이가가 된다. 이렇게 확인됐죠? 그리고 제3단계 표준전이 구한다면 환원되는 놈의 표준전이 0.34, 그 다음에 빼기 산화되는 놈의 표준전이 마이너스 0.76 해주면 그 값은 1.10V까지 찾았죠? 그리고 내른스식 하려는데 현재 농도를 나와 있지 않을까? 자, 농도를 알려줄 때까지 내른스식 보류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로 가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전지가 작동할수록 환원 전극에 들어있는 용액의 푸른색은 옅어진다. 자, 색깔 금속 이온이 나오면서 금속 이온이 나오면서 그럼과 동시에 엔드 색 얘기가 나오면 색이 무슨 색이다, 뭐 푸른색이다, 뭐 초록색이다, 오렌지색이다 이런 색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착 이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엔드 수용액이었다면 수용액 상태에서 색 금속이 즉 수용액에 금속 이온이 녹아 있고 그런 다음에 색이 나오고 있으면 즉 다른 음이온 에소포마시카 이런 거 말고요. 뭐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수용해서 금속의 양이 이렇게 나오면 이 착이온은 무슨 착이온이냐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구리로 생각한다면 구리에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리간드로 결합되는 보통 6개가 결합돼요. 6개가 결합되는 이러한 착이온이 얘가 색을 띠는 거예요. 얘네가 색을 띠는 것이다. 알았죠? 이렇게 즉 실제로는 여기 구리 플러스 이가가 자유금속 이온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 차기온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우리가 CU 플러스 이가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현재 반응은 구리 플러스 이가가 구리로 석출되는 상황이니까 구리 플러스 이가가 농도가 낮아진다. 즉, 이 차기온의 농도는 낮아진다. 그러면 색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색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1번 맞았네요. 우리 변리사는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쵸? 이런 질문 전기와서 진짜 갈바이전지에서 진짜 많이 물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2번 환원 전극의 표준화 전위는 0.34였죠? 이게 살짝 차이로 틀렸네요. 0.34V였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표준 전위는 1.10V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염다리 역할은 뭔가요? 전하균을 만족시켜주는 애죠. 그래서 양이온이 사라지는 구리 전극 쪽으로는 양이온을 넣어줄 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옆반이 일어나고 있는 징크 전극에서는 그 징크 플러스 이가가 만들어지니까 이쪽은 음이온을 넣어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전하균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반드시 뭐야 돼요? 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하균이 만족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았다. 염다리 역할에 관련된 얘기로 자, 개념 질문이었네요.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유명한 개념 질문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산화전극에서 감소한 금속의 질량은 현재 징크가 녹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편 환원전극에서는 구리가 얻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질량 누가 더 크냐 묻고 있는데 자, 이들 녹아 들어가는 것과 석출되는 것은 누구로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동된 전자의 몰수 이걸로 찾는 거죠. 그러면서 전제 계수 2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흐른 전자가 2몰이 흘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몰의 전자가 흐르게 되면 징크 몇 몰 반응하죠? 1몰이 반응한다. 엔드 그리고 질량으로는 몰 질량이 징크가 65를 했으니까 65g의 질량이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반면 구리는 전자와 구리가 개수가 2대 1이니까 역시 구리 역시 1몰이 얻어지고 있을 것이고 자, 1몰의 몰 질량은 얘가 얼마? 63이 됐으니까 얘는 63g의 질량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녹아 들어가는 질량과 석출된 질량 둘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녹아 들어가는 질량이 더 크더라. 석출된 금속의 질량이 더 작다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됐어요. 자, 이번 문제는 51에 14번 문제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은 미완성의 갈반의 전지래요, 지금. 미완성의 갈반의 전지 하면서 25도씨에서 또 표준원전이 각각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왼쪽은 전극 A의 수용액 하면서 누가 녹아 있는지도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은금속의 AgNO3, 즉 Ag 플러스가 녹아있는 상태죠. 농도는 0, 이것의 농도는 얼마로? 0.2몰 농도로. 자, 그리고 H의 표준전은 0.8V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0.34 주어진 상태로. 그런 다음에 질문은 뭔가요? 전극 A가 산화전극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지를 구성하려 한다 할 때, 그때 산화전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과 수용액으로 적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전극이 보기 기억에 나와 있는 이 전극을 A 전극으로, 그 다음에 즉 얘를 산화전극으로, 그리고 얘가 환원전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A는 뭐 하죠? A는 은전극. 여기도 똑같이, 자, 우선 첫 번째 기억번 왼쪽도 은전극에, 그리고 자, 염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g의 Ag 플러스는 농도는 0.2몰 농도. 자, 그 다음에 전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반대편은 Ag 플러스가 똑같이 있는데 그 대신 농도는 0.02몰 농도래요. 자, 그러면 기억번은 뭐 만들자는 얘기요? 이것은 농도차 전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농도차 전지는 농도가 높은 쪽은 농도를 낮추려 하고요. 농도가 낮은 쪽은 높아지려는 그러한 산화 환원만 일으킨다 하면서 농도가 낮아지려면 H 플러스가 H로 이거 뭐 하면 돼요? 환원되면 되고, 그 다음에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H 플러스 농도 높인다는 거는 H가 H 플러스로 산화 일어나면 되죠. 그러면 A 전극 쪽이 산화 딱 맞네요, 그렇죠?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구리 전극을 이용한대요. 여기가 구리에 구리 플러스니까 그러면 바로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표준전을 비교해 봤더니 은이 더 크네요. 그러면 구리가 더 작으니까 구리전극은 산화전극, 은전극은 환원전극. 딱 맞게 되죠. 우리가 갈바전지에서 환원전극은 누가 되게 돼 있어요? 표준전이가 큰 애가, 산화전극은 작은 애가. 그래서 니은번은 바로 만족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역시 구리전극의 0.2몰 농도. 그러면 니은과 똑같은 거죠? 농도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산화원화 찾을 때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됐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가능하네요. 이들을 A 전극 쪽에 쓰면 이들이 바로 산화전극이고 은전극은 환원전극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덤벼들면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 문제는 됐어요. 자, 이번에는 52의 18번 문제로 현재 선표시법이 나와 있고 밑에는 또 그림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선표시법으로 보면서 또 얘는 여기 전구, 전압계 이런 거 나오고 보면 얘는 갈반의 전지. 그러면 바로 해석 어렵지 않게 금방 되죠. 선표시법도 나와 있으니까 염다리를 찾아놓고 짝대기 두 개 있는 데가 염다리죠. 찾아놓고 왼쪽은 무조건 산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 그러면 현재 구리전극 쪽에서는 이 정방이 일어나면서 환원되는 거고 환원전극, 그 다음에 징크전극은 이 역반응 산화가 일어나면서 산화전극. 그러면 전자는 징크에서 출발해서 구리전극으로 이동한다 되면서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극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갈반전지 해석하는 거니까 바로 그 다음 계속 연이어서 하죠. 그래서 제1단계 산원은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제2단계 레독스 반응 구한다면 US에서 RSC 빼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바로 레독스 반응식은 CU 플러스 이가가 징크랑 반응하여 CU와 징크 플러스 이가 이와같이 되겠죠. 엔드 제3단계 표준전이 구한다면 환원되는 놈의 표준전이 0.34 빼기에 산화되는 놈의 표준환전이 0.34 빼기 마이너스 0.76 해주면 1.10V 이렇게 확인될 거예요. 됐고, 그런 다음 마지막 제4단계 내른스식 농도도 나왔으니까 내른스식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측정 전압, 초기 전압이 되겠죠? 이것은 표준 전압 1.10V 마이너스 전자 소거될 땅 전자 두 개였으니까 2분의 위에 분자 0.0592,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는 구리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분자는 징크 플러스 이가의 몰 농도 하면서 구리 플러스 이가의 농도는 얼마래요? 0.59. 구리 플러스 이가는 0.5몰 농도고 징크는 0.1몰 농도.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1. 로그 5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5.
그러면 얘는 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1 플러스 2분의 0.0592 곱하기 로그 5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전압까지도 초기 농도에 따른 전압까지도 다 구해냈어요. 그러면 다 풀었죠? 옳은 것을 골라라면서 1번 초기 전압은 1.1V보다 작다 아니라 크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가의 징크 전극의 전지는 염달을 통해서 이동한다. 징크 전극의 전자는 염달을 통해서 이동한다. 염달이가 아니라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염달은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나의 용액을 0.5몰 농도 나의 용액 0.5몰 농도 EDTA를 자 EDTA면 리간드예요. 리간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리간드를 가하면 그러면 구리 쪽에다가 그러면 구리 플러스 이가가 EDTA랑 결합돼서 EDTA 창물 CU의 EDTA가 이거 마이너스 4가 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차기온은 마이너스 2가 차기온이 되겠죠? 이러한 창물을 형성시켜서 구리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뭐한다? 낮추는 역할을 해줘요. 구리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낮춘다. 그러면 아까 우리 네른스트식에서 분모항의 구리 플러스 이가의 농도가 낮아지면 빼준 값이 전체가 뭐하죠? 증가. 그러면 빼준 값이 증가했으니까 표준 전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한다. 3번 감소한다. 맞았네요. 그렇죠? 이 문제 풀려면 창문에 대한 정보를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잘 몰라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알고 계세요. 그냥 통으로 암기 수준까지 해주세요. EDT는 킬레이트 제로서 금속이온과 뭘 잘 맞는다? 창문을 잘 맞는다.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요거 암기 수준까지 좀 해주시면서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4번 자, 또 색얘기 나왔죠? 색얘기. 수용의 색얘기. 그러면 앞서 한번 나왔었던 거죠. 금속 이온의 수용액의 색 이런 거 나오면 뭐다? 금속 이온은 창물, 물을 리간드로 해서 창물 만들기 때문에 색을 띠는 것이다. 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현재 보면 나전구에서는 구리 플러스 이가가 환원돼서 구리로 석출되고 있다. 즉 구리 금속 이온이 뭐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농도가. 그러면 색을 띌 수 있는 차기온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색은 진해지는 게 아니라 옅어지는 거죠. 감소됐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전지를 사용하면 두 금속 전구의 질량의 합은 증가한다. 자, 현재 이동된 전자모수가 여기 전제 계수가 2로 되어 있으니까 2몰의 전자가 이동한다 가정하면 구리는 2몰의 전자가 이동한다 가정하면 구리는 1몰이 얻어지는 거고요. 즉 구리의 몰량은 64라고 했으니까 64g의 질량을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징크 전극은 역시 2대 1이니까 징크는 1몰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몰의 질량은 65를 했으니까 얘는 65g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극의 질량의 총합은 감소하겠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 전지가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전극의 전체 질량은 전극만이에요. 요 전극만의 전체 질량은 감소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됐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갈바닉 전지 질문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연습해서 기계적으로 풀 정도까지 쭉 연습 좀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됐어요. 이번에는 53회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레독스 반응의 표준 전위를 구한 다음에 그 표준 전위를 표형상수 K로 바꿔라. 그런 문제예요. 즉, 표준 전위와 표형상수의 관계식. 표준 전위라는 것은 얘는 바로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거죠. 유도되는 것부터 좀 보면 식을 생각보다 잘 까먹게 돼요. 그래서 유도되는 식을 외우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바로 표준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T의 lnK다. 그 다음에 또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이것은 또 마이너스 NF20다. 이렇게 놓으면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이게 같은 거니까 당연히 뒤항도 서로 우변도 서로 같다. 그런 다음에 이제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약분되면서 이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NF 넘기면 플러스 NF분의 RT의 ln 표형상수 이렇게 되죠. 자, 또는 상수들 대입하면 이 부분 이제 친숙해졌기 때문에 금방 상수 바꿀 수 있어요. n분의 그 네른스트식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n분의 0.0592 곱하기 10의 로그의 표형상수 k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앞에 식 또는 뒤에 식 이렇게 쓰면 되더라. 즉 상황에 따라서라는 게 바로 표형상수를 구하라면서 표형상수 k가 얘가 뭐 익스포넨셜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앞에 식을 표형상수 k가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뒤에 식을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식 중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는 익스프레션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 요 식을 써서 풀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먼저 뭐를 먼저 구하자? 표준전을 먼저 구하자 하면서 지금 레도스 반응식, 맨 위에는 레도스 반응식 완성시키려면 자, 아래 있는 두 반쪽 반응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전자가 약분되도록 똑같이 우선 5와 2를 곱해주면 여기 10개, 그 다음에 여기 5개 되고 2를 곱하면 2개, 16개, 여기 10개, 그 다음에 2개, 8개 하고 철 플러스 이가가 철 플러스 3가로 그 다음에 mn 플러스 이가는 mn 오퍼 만스로 그러면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위에는 식이 되죠. 그러면 자, 그러면 철은 현재 환원 반응인 거고 망간 쪽에서는 산화 반응. 그러면 우리가 거는 표준전이라는 것은 개수는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바로 여기 1번, 2번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환원되는 놈의 표준한 전이 1번 전이 그 다음에 빼기 2번 전이 산화되는 놈의 표준한 전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얼마 되네요? 마이너스 0.44 빼기에 1.51 해주면 그 값은 마이너스 1.95V 음수네요 지금. 즉 이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네요 지금. 이렇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랑 똑같다? 이것이 바로 NF. 자, 밑으로 좀 옮겨 섞죠. 옮겨 오도록 하죠. 밑으로. 공간 없으니까 아이고. 공간 없으니까 밑으로 옮겨와서 이것은 뭐랑 같아야 돼요? NF분의 RT ln k랑 똑같아야 된다. 자, 이때 n 값은 소거될 당시의 전자수 얼마예요? 10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f분의 rt는 a라 풀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 이 부분은 a 해놓으면 그러면 k 값 구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표형상수 k라는 것은 먼저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95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9.5가 되고 그 다음에 a 분자했던 거 넘어가면 분모항으로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ln 벗겨내면 익스포네이션에 바로 이것이다. 지수로 이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위에 있는 식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표준전은 양수해야 돼. 응? 갈바니제 생각하고 양수해야 돼. 하고, 아래 식에서 위식 빼는 이런 이런 오류를 행하면 안 되셨죠? 꼭 산화환원, 누가 산하고 누가 환원인지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 환원되는 놈의 표준환전이 빼기 산화전극의 표준환전이 해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큰 양수 나오면 이 반응은 자발적이었다. 0보다 작은 음수 나왔으면 이 반응은 비자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양수 나오도록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풀었으면 아마 답은 4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거는 함정, 노리고 만든 함정을 파놓고 틀리라고 노리고 만든 그런 문제니까 절대 빠지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54회 19번 문제로 이 문제는 두 반쪽반 알려주고 이 레독스 반응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표준 반응 깁세주 구하라 라는 문제로 이 문제는 바로 이거죠. 표준 전위로부터 깁세주로 전환하라. 즉 바로 이 실수라는 거죠. 표준 반응 깁세주라는 것은 마이너스 NF 이제로 하면서 N은 이동할 때 전자수, F는 패러데 상수, 여기서는 A라는 값을 쓰려네요. 그리고 이제로는 이 레도스 반응의 표준 전이 그러면 먼저 이 레도스 반응의 표준 전이 먼저 찾아야겠죠? 찾자면서 표준 전이는 레독스 반응의 표준 전이는 환원되는 놈의 표준 환전이 빼기 산화되는 놈의 표준 전이 하면서 환원되는 거 누가 환원되네요?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에서 제로로 현재 얘가 환원이네요. 그러면 알루미늄 얘는 환원으로 정반응이고 마그네슘은 Mg에서 Mg 플러스 이가로 산화 이 역반응. 그러면 산화 환원 각각 찾아지죠? 엔드 그리고 위에는 전자 3개 아래는 2개니까 위에는 2를 곱하고 아래는 3을 곱하면서 그러면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준 게 바로 아래 식이다. 그러면 이동된 전자몰수 소거될 당시 전자수가 그대로 자 이동된 전자몰수 하면서 n 또 찾아졌고 산화 환원 또 각각 찾았으니까 표준전이도 구할 수 있겠죠. 환원되는 놈의 표준전이 마이너스 1.66 그 다음에 빼기 산화되는 놈의 표준전이 마이너스 2.74, 2.37 자, 그러면 표준전이 얼마 되네요? 마이너스 1.66, 마이너스 1.66 빼기에 마이너스 2.37 해주면 그 값은 얼마? 0.71V.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구한 것들 n은 6이고 이제로는 0.71을 다 여기 깁스에너지 관련된 식에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n은 6 곱하기 f는 a를 쓰라 했고요. 이제로는 얼마? 0.71
그러면 단위는 알아서 줄퍼몰 되게 돼 있고요. 자, 줄퍼몰. 사실은 몰 지워줘야 되는데, 그냥 냅둡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몰 지워줘야 되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6몰에서 몰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상수에서 줄퍼 볼트 퍼몰. 그 다음에 표준도에서 볼트이니까 볼트 약분되고요. 몰 약분되면서 줄만 남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 몰 지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음번에 제가, 책에 요거 쓸 때는 몰 지워서 내줘야겠네요. 자, 아무튼 단위는 줄이고, 그 다음에 0.71 곱하기 6 해주면 그 값은 4.26. 그러면 최종 마이너스 4.26. 그 다음에 A 단위는 줄이다 하면 답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표준 반응 깁사지가 음수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며, 그리고 주의로 행한 일은 이것의 절대값 4.26A 줄만큼 주의로 또 최대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5의 14번 문제. 이 문제는 산화와는 적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볼까요? 현재 에탄올이 분해되는 반응이다 하면서 반쪽 반응들 친절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혈장 시료 50g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적정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이 에탄올의 몰농도를 X몰 농도로 잡아보죠. X몰 농도 잡아놓고 그 다음 자, 이걸 적정하는데 K2Cr2O7-2가 즉 Cr2O7-2가 Cr2O7-2가 K 플러스 바로 지워버리면 Cr2O7 마시가 중금산 음이온 를 0.05몰 농도 40m가 사용되었대요. 그러면 혈장 시료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무게 퍼센트, 즉 질량 배분율 이걸 구하라네요. 그러면서 현재 앞에는 혈장 시료에서 그램 질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여기는 밀리리터. 그러면 사실 이 질량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부피로 바꿔줘야 되죠. 그쵸?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리 하지 말고, 여기를 X몰 농도로 잡아놓지 말고,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바꾸면서 밀도도 필요하고, 밀도는 현재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얘를 이렇게 놓읍시다. 얘를 50g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X 단위는 미리몰. 미리몰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왜냐면 미리몰라는 이유는 뒤에가 몰 농도 곱하기 미리리터 하면 미리몰이니까 X 미리몰 이렇게 잡아놓고 X를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X를 질량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질량으로 바꾸면 뭐 얼마 그램 나오겠죠. 그러면 혈장 용액 전체 질량 50g 녹아있는 에탄올 질량 얼마 나오니까 최종 질량 배분율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미리몰 얘를 먼저 구해보자 하면서 전체 반응식 먼저 찾아봐야겠죠. 찾아보자면서 위에 반응일은 개수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는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죠. 두 번째 개수를 맞추면서 전체 반응식을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크롬은 2개고 왼쪽은 2개고 오른쪽 0개니까 2개 적어주고요. 그런 순간 산소 7개 일곱 개스가 오른쪽에 물 분자 7개. 그럼 H가 14개. 그러면 H 플러스 14개. 그러면 전화합은 왼쪽에 전화합은 마이너스 2짜리 하나에 플러스 1짜리 14개면 플러스 12.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3이 2개가 플러스 6. 그러면 전자 6개. 됐죠? 그러면 반쪽 반응 완성됐으니까 이제 전체 반응 구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면은 에탄올을 산화시키는 이제 얘를 산화시키는 거 이거 정반응 됐고 그다음에 Cr2O7-을 넣는다 역시 얘가 반응물이니까 여기도 정반응. 그러면서 전자 위에는 생성물 쪽에 전자 12개 아래는 반응물질 6개니까 아래식에다 곱하기 1을 하면서 전체 반응식을 구해내면 그러면 C2H5OH 이 얘가 물 분자 약분이 됐죠, 그쵸? 물 분자 약분. 여기 지금 헷갈리게 하니까 이거 지워놓읍시다. 아래식에다 1을 곱하면 최종 여기는 최종 28개 되고 그다음에 전자 12개, 여기 물 분자 14개, 크롬 4개. 그러면 3개 물 분자 약분되면서 11개 남고요. H 플러스는 12개 약분되면 여기 16개 남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해? 두 줄로 써놔가지고 너무 복잡하군요. 그쵸? 그 다음에 전자 12개 약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최종 전체 반응식은, 레독스 반응식은 C2O5OH가 2개, 여기 2가 곱해지니까 2개 있어야 되죠? 2개의 Cr2O7-랑 그리고 16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생성물 2개의 CO2와 4개의 크롬 플러스 3가와 그 다음에 11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탄올은 현재 X 미리몰,
이것을 산화원화 적정하기 위해서 Cl2O7 마시크를 0.05 몰 농도짜리 얼마? 40ml 사용되었다. 즉 몰수로는 0.05 곱하기 40 해주면 얘는 2m몰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는 1대 2니까 바로 이걸로부터 쫓아 올라가면 바로 X는 얼마? 1m몰. 그 다음에 에탄올의 분자량은 46g을 했으니까 얘는 46mg. 즉 46 곱하기 10의 마 3승 그람. 그러면 질량 배분율 끝났죠? 질량 배분율은 용액, 즉 혈장 전체 장 50g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46 곱하기 10의 마 3승 g이었고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그람 약분되고 50 약분하고 나면 이 값은 얼마다? 이 값은 92 곱하기 10의 마 3승 %이다. 즉 0.092% 해서 답은 4번 됐네요. 됐죠? 제가 두 줄 내놔서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균형 맞추기 한 다음에 바로 산화는 적정, 개수비로 반응한다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6회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두 반쪽 반응부터 새로운 반쪽 반응의 표준 전위 구하는 그러한 문제죠. 그러면서 보면 먼저 현재 위에 있는 두 식을 더해주면 아래 반응식 만들어지죠. 구리 플러스일까 약분되면서 아래 반응식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깁선식을 바꿔서 푸는 거지만 제가 수업전에 편법으로 쉽게 푸는 법 알려준 거 있었죠. 먼저 넘버링 먼저 이렇게 좀 해놔 주시고 그런 다음에 E30라는 것은 위에 있는 두 식을 더해서 아래식 만들어지는 거니까 E10 플러스 E20다. 우선 이와치 하고 그런 다음 전자의 개수를 각각에 곱해주자. 그럼 여기는 2 곱해주고 첫 번째 반응 1 곱하고 두 번째도 1 곱하고 그러면 우리가 걸려는 E30 즉 X값은 2분의 1 가로 열고 E10 플러스 E20 하면 되겠죠. 그러면 0.16 더하기 0.52 하면 0.68 나누기 하면 그 값 얼마? 0.34V 해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간단한 문제. 자, 이번에는 57의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숟가락에 은전기이동을 하고자 한대요. 은전기이동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숟가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은전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은전극에서는 은이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은 녹아 들어간 게 얘가 숟가락 표면에 은 금속이 석출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은도금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적인 것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은전극은 산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 장치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현재 숟가락 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숟가락 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전극은 어느 극 플러스를 연결해줘야 전자가 숟가락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전극은 전자가 나오면서 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 도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분해해서 전압은 9.65A 전류를 흘렸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54 제곱센티미터인 숟가락 표면을 40 마이크로미터로 40 마이크로 평균 두께로 전기동을 하고자 한대요. 자, 그런 다음 이 전기도금에 소요된 시간 이렇게 두께가 40 마이크로미터로 전기도금할 때 필요한 시간 이거를 구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설계부터 해볼까요? 현재 우리가 숟가락 표면에서는 Ag 플러스가 얘가 Ag 고체로 얻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표면적은 54 제곱센티미터고 거기에 두께를 얼마? 4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정보로부터 자, 고체의 부피, 이걸로부터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보면 은의 밀도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부피를 얘를 우리는 그 다음에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를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질량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 이 질량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몰수로 바꿀 수 있다. 자, 몰수까지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H 플러스를 H로 환원될 때 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에 뭘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시간 이거는 전류 알려주고 필요한 시간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몰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이 전자의 몰수는 페르데 상수분의 전류 곱하기 시간 t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 t를 구하라 이 문제였던 거였었죠. 즉 흐른 전자 필요한 전자의 몰수 이거 구하라.
이만큼 얻어지려 할 때 필요한 전제 몰수 구하라.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은의 몰수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필요한 전제 몰수도 찾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를 밀도를 써서 질량으로 바꿔주고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을 나누기 원자량, 은의 원자량 얼마예요? 108. 108g/몰 하면 몰수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마지막에 전제 몰수로 바꾼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센티미터로 통일을 시킬까요? 센티미터로. 그러면서 문제에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스 4승 센티미터로 알려줬어요. 그럼 이 값은 4 곱하기 10의 마스 3승 센티미터. 그러면 부피는 얼마 되는 거예요? 54. 부피는 5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스 3승 세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는 뭘로 풀래요? 10g per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밀도 10g per 세제곱 센티미터 하면 그러면 질량은 얼마 되는 건가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약분되고 공원에 약분하고 나면 최종 5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스 2승 그람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몰수로 바꾸자면서 나누기 108 해주면 108 나누기 하면 54랑 약분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2 하면 결과적으로 몰수 석출된 은의 몰수는 얼마였던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전제 몰수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현재 H 플러스부터 H가 얻어지려면 전자 1대1로 필요하더라. 즉 이 정보로부터 필요한 전제 몰수 얼마? 역시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몰 하면서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가 바로 패르데 상수분의 전류 곱하기 시간 t.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시간 t로 정리하면 시간 t는 자, 이리로 밑으로 정리하죠. 시간 t는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곱하기 전류는 얼마? 전류는 9.65였죠. 9.65. 그다음 패러다임 상수는 얼마? 96,500. 96,500. 자, 이게 분자 분모 뒤집히면서 넘어가면 밑에 분모 9.65 위에 분자는 9.65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 간 거니까 10의 4승. 그러면 9.65, 9.65 약분되고 10의 4승 여기 약분하고 나면 10의 제곱. 그러면 최종 얼마? 2 곱하기 10의 제곱. 200초.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200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러면 두께 40 마이크로로 숟가락은 은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알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네요. 이번에는 58의 19번 문제인데 이번에는 염기성 조건에서 균형을 맞춰라 그러면서 뭐를 찾으래요? OH 맛의 개수와 물의 개수 B를 찾아라고 있죠. 자, 염기성 조건을 균형 맞춰라 했는데 우리는 염기성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산소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염기성을 바꿔주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시작해보자. 산성으로. 그러면서 먼저 수소나 산소 먼저 보자면서 수소는 플러스 1, 건너편에 없네. 그럼 여기 뭐 건너편에 물 같은 게 있었던 거였었죠? 그게 약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산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요. 산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제로. 그러면 과산수소에 있는 산소가 과산산소에 있는 산소가 ClO2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요? 환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O2로 간다면 이건 뭐가 되네요? 산화가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L은 여기는 플러스 7이고요. 건너편 여기 CL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CL은 누가 된 거예요? CL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3으로 얘는 환원된 거네. 그러면 산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환원 안 되고 산화돼야 되죠? 누군가가 환원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산화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산소는 산화. 그러면 반쪽 반응 우리 바로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Cl2, 7, 이해가 누가 된다? ClO2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 이것은 누가 된다? O2가 된다. 그런 다음에 위에 거부터 Cl 2개 오른쪽 하나니까 2를 먼저 곱하고요. 그러면 산소 오른쪽은 4개 왼쪽은 7개니까 오른쪽에 3개 물을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편에 6개 H 플러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원자수 다 만족시켰죠? 산소수 7개, 그 다음에 수소수 6개 다 만족됐고, 그 다음에 전하 균형 만족시키자면서 오른쪽 전하합은 마이너스 2, 왼쪽 플러스 6이니까 왼쪽에다가 8개의 전자를 넣어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산소 2개, 오른쪽도 산소 2개 됐죠? 왼쪽엔 수소 2개 있고, 오른쪽은 없으니까 2개 H 플러스 2개 전자면 바로 완성.
자, 그런 다음 위는 전자 8개고 아래는 2개니까 밑에 식에다가 뭘 하자? 곱하기 4를 하자. 그러면 4, 4, 8, 8인 상태로 두 식을 더한다 하면 8개의 전자, 8개의 전자 약분되고요. 6개의 H 플러스 약분되면서 이게 2개 남고요.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우선 산성 조건으로 전체 반응식은 Cl2O7이 4개의 과산화수소랑 반응하여 2개의 ClO2-와 그 다음에 4개의 O2, 3개의 물 됐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야? 산성. 어. 아이고. H 플러스 2개를 빼놨어. 끝에 여기. 어. 2개 H 플러스 오른쪽에 이걸 빼놓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산성 조건을 푼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얘를 염기성으로 바꿔주자. 염기성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죠?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2개 OH 마스, 이쪽도 반대편도 2개 OH 마스 써주면 얘는 2개의 물분자. 그런 다음 앞에 3개의 물분자 있으니까 다 합치면 5개의 물분자. 이렇게가 합쳐져서 5개의 물분자. 그러면 끝났네요. 다 끝났네요. 염기성 조건의 전체 반응식은 Cl2O7이 얘가 4개의 과산화수소랑 그 다음에 또 2개의 OH-랑 반응하면 2개의 ClO2-와 4개의 O2와 그 다음에 5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인가요? A 값은 OH-의 개수니까 A는 2고 B는 물의 개수, B는 5네요. 그쵸? 그러면 A분의 B는 2분의 5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했죠. 자, 산소가 산화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반쪽 반응 균형 맞추기였어요. 이런 문제 연습만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알았죠? 한 번씩 약간 한 몇 년의 주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 4, 5년 정도 주기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하니까 꼭 많이 연습해서 꼭 맞추도록. 이거 훈련만 좀 되면 절대 안 틀릴 수 있어요. 했죠? 그러니까는 많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59의 20번 문제. 균형 맞추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볼까요? 현재 우선 제일 먼저 균형을 먼저 맞춰야 된다면서, 뭐, 하나는 맞춰져 있긴 한데, 이걸로 뭐, 나머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원칙대로 가자고요. 먼저 수소부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산화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산소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요게 뭘로 간다 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환원이네요. 지금 산소가 참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철 플러스 2가에서 플러스 3가로 얘는 산화. 그러면 산화 환원 각각 다 찾아냈네요. 그런 다음 반쪽 반응 쪽에 보면 철 플러스 2가는 철 플러스 3가 되고 있다. 하면서 바로 균형 맞추기면 왼쪽에 오른쪽에 전자 하나면 바로 균형 맞추기 됐고 그 다음에 환원 반쪽 반응은 과산화수소가 누가 된다? 물이 된다. 하면서 개수 맞추기 하면 2개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건너편에 2개 H 플러스 2개 전자면 바로 반쪽 반응 완성되죠. 그런 다음에 위에는 전자 하나 아래는 전자 2개니까 2를 곱해주면서 2씩을 더해주면 그러면 2개의 철 플러스 이가가 한 개의 과산화수소랑 2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2개의 철 플러스 3가와 2개의 물 이렇게 산성 조건에서 이와 같이 완성. 그러면서 H 플러스 2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서 A는 2고 B는 1이고요. C도 2고 D도 2네요. 됐죠? 그러면 기억번 A 플러스 B는 3이며 C 플러스 D는 4니까 뒤에 게 더 크다 기억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였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철 플러스 이가 1몰이 반할 때 전자 몇 개 잃느냐 즉 이동한 전자수를 묻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랬어요? 자, 개수 맞추기 하는 거에서 2몰의 철 플러스 이가가 반응할 때 소거될 당시의 전자수 2개에서 소거되고 있었으니까 2몰의 철당 개수몰이 반응할 때 여기 소거될 당시의 전자수가 바로 이동한 전자의 몰수. 그러면 2몰당 2몰이니까 결과적으로 1몰당 몇 몰이어야 돼요? 1몰의 전자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답은 기억 하나 1번 되겠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20회차 19번 문제 정기화 문제인데 갈발전지 남아있죠. 갈발전지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갈발전지. 자, 금속 A를 이용한 갈발전지고 하면서 전지압을 알려줬네요. 전지압이 0.82V. 그러면서 바로 볼까요? 이제 선 표시법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염다리를 찾자. 요게 염다리죠. 그러면 왼쪽은 무조건 산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 그러면서 산화는 A가 A 플러스 이까. 그러면 산화 반쪽 반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반쪽 반응은 A가 A 플러스 이가의 전자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환원 반쪽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원은 수소 H 플러스가 H2로, 그럼 H 플러스가 얘가 누가 된다? H2가 된다. H 왼쪽은 하나, 오른쪽은 두 개니까 개수 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 2개 적어주면 환원 반쪽 반응 또 완성됐죠. 그런 다음에 전자가 소거되도록 2식을 더해주면, 그러면 그냥 더하면 바로 약분되죠. 약분되면서 레독스 반응식은 누가 되겠어요? A 고체가 두 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A 플러스 이가 AQ와 그 다음에 H2 가스 이렇게 상표시할까요? 고체 AQ 마지막은 가스 이거 되고, 이때의 표준전이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딘에서 묻고 있죠. 표준전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요때 표준전이는 우선은 환원되는 거 수소는 제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표준전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전지압 알려줬으니까 네른스트 실쓰자 하면서 네른스트 쓰면 전지압 E는 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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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소거대 할당이 전자 두 개니까 2분의 위에 분자 0.06,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에 밑에 분모는 A는 고체니까 빠지고 H 플러스의 몰농도의 제곱, 위에 분자는 A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그 다음에 수소는 기체니까 분합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 자, 측, 측정사람 알려줬으니까 0.82V 이것은 표준전이 이거는 모르죠. 마이너스 이 부분 계산하면 0.03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 H 플러스 몰롱 얼마? 0.1이죠. 0.1의 제곱 0.1의 제곱 위에 분자 A 플러스 이거는 0.001 10의 마 3승 그 다음에 수소의 분화 얼마? 0.1.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여기 얼마예요? 이 가로 안에가 분모항은 10의 마스 2승이고 분장은 10의 마스 4승. 그럼 얼마? 10의 마스 2승. 그러면 로그 10은 마이너스 2가 튕겨 나오네요. 그러면 최종 2제로 플러스로 바뀌면서 0.06. 그러면 2제로 구해지네요. 그러면 2제로는 얼마? 0.76V. 2제로 0.76이에요. 근데 문제는 A의 표준 환전이 구했으니까 바로 요거 가지고 오면, 그러면 D에서 묻는 A의 표준 환전이는 A 플러스 이가와 A의 표준 환원 전위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0.76이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0.70V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산화제다. 산화제하면 자신은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다. D업번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pH가 3이 되면 전지압은 0.76보다 크냐 작냐. 자, 내는스시 또 풀려는 거네요. 그러면 내는스시 또 풀면, 그러면 나머지는 농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갖고 올게요. 디귿번. 전지압은 표준전이 0.76V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0.06, 0.03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의 밑에 분모 H 플러스의 몰농도의 제곱, pH 3이니까 10의 마 3승의 제곱, 그러면 10의 마 6승이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장은 농도 바꾼 거 없으니까 10의 마 4승. 그러면 요 가로 로그 안에가 얼마? 로그 안에가 얘가 100이네요. 100. 그렇죠. 그럼 로그 100 하면 2를 곱하면 얼마? 0.70V 해서 0.76보다 크다 아니라 작다죠?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억 하나. 자, 갈발전지. 뭐 평범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그랬죠? 이번에는 61회차 19번 문제 전기화학 문제 균형 맞추기예요. 균형 맞추기인데 염기성 조건을 맞추라네요. 그러면 바로 염기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산소를 먼저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보면 여기 철이 플러스 2에서 넘어가면 플러스 3으로. 그럼 산화네. 자, 산화는 산성 조건을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철 FeOH2가 넘어가서 누가 된다? 철에 FeOH가 3개.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산성 조건으로 철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산소 왼쪽엔 2개, 오른쪽 3개니까 왼쪽에다가 물 분자 하나 넣어준다. 그 다음에 넣어주면 H가 몇 개? H가 4개. 오른쪽은 3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 H 플러스 하나 넣어주면 원자는 다 맞췄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는 전하 균형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전자 하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산소 쪽은 산화 확인됐고, 환원은 망간이 플러스 7에서 여기 있는 망간은 플러스 4로 3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바로 환원이네요. 그럼 환원은 MnO4 마이너스가 누가 된다? MnOH2가 된다. 그러면서 망간 하나 됐고, 산소 2개, 반대편 4개니까 오른쪽에다가 2개의 물을 적어주고요. 그럼 H가 4개, 건너편 없으니까 여기는 4개 H 플러스. 그럼 원자는 다 맞췄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하균형 위해서 왼쪽 전압은 얼마 플러스 3이고요. 오른쪽 전압은 제로. 그러면 전하가 더 큰 쪽에 3개의 전자. 이렇게 하면 환원 또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산성 조건 풀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 여기 OH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OH2가 OH3가 된다 하면서 OH 3개고 2개니까 이쪽에다 OH-1 하나, 그 다음에 한나편 전자 하나. 그럼 끝났네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은 염기성 조건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환은 또 역시 염기성 맞춰야 돼요. 산소 맞추면 안 되고 염기성 맞춰야 돼요. 똑같이. 둘 중에 하나라도 둘이 똑같이 산성, 똑같은 염기성. 둘 다 산성 또는 둘 다 염기성. 이건 허용되지만 하나는 산성 조건, 하나는 염기성 조건, 이런 상태로 합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푼 학생은 요 환원도 역시 뭘로 풀어야 된다? 염기성으로. 즉 H 플러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OH만 써야 돼. 근데 OH만 쓰면 꼬인다는 걸 바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MnOH 퍼가 MnO2가 된다. 산소 2개, 산소 4개니까 이쪽에다가 2개 OH만 써주는 순간 H 있잖아요. 그럼 이 H 어떻게 넣어줄 거야? H 플러스로? 안 돼요. 물로 넣어줘야 돼. 물로 넣어주면 또 산소 넣으니까 또 OH만 또 적어준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 OH가 있다고 염기성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뭘로 맞춘다? 산성 조건을 맞춘다. 명심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맞춘 다음 2식을 더해 주는데 산소온 조건을 먼저 2식을 더해 주는데 위에 건 전자가 하나고 아래는 전자가 3개니까 위에다 3을 곱해서 3을 이런 식으로 곱해 준 다음에 2식을 더하면 전자 3개 다 약분되고요. H 플러스 3개 약분되면서 여기는 하나 남고요. 물 여기 두 분자 다 약분되면서 여기 한 분자 남네요.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는 3개의 FeOH2가 1개의 MnO4-와 그 다음에 H 플러스 하나와 그 다음에 물 분자도 하나가 반응하여 3개의 FeOH3와 그 다음에 MnO2 이거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꾸자? 얘를 염기성으로 바꿔주자. 염기성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준다?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OH 마스를 똑같이 1개씩 넣어준다. 그럼 얘네는 뭐가 되죠? 얘네는 물 분자가 되죠. 그럼 이렇게가 물 분자. 그러면 최종 맞춘 거는 3개의 FeOH2가 MnO4-랑 그 다음에 두 분자의 물과 반응하여 3개의 FeOH3와 1개의 MnO2 그 다음에 또 1개의 OH- 이렇게 해서 균형 다 만족했네요. 그런 다음에 최종 질문이 뭔가요? 1몰의 FeOH2가 이해가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OH- 개수가 3대 1이니까 얘는 얼마? 3분의 1몰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됐어요. 자, 균형 맞추기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답은 1번 됐어요.